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의 터줏대감이 됐나 모르겠네. DJ 강 DJ 강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이렇게 신호를 줘야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좁은 스튜디오에 옹기종기 많은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저희가 좀 차차 소개를 좀 하기로 하고, 타키님도 오셨죠?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세요? 이게 메인이랑 좀 다른 점이에요. 제가 항상 서브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복장이 프리하신데. 비밀이죠. 회사는 모르니까요. 어떻게 뭐 월차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조퇴를 하신 거예요? 외근이 있다가 왠지 쓸쓸한 마음에 잠깐 집에 들렸다가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여기에 왔습니다. 굉장히 영해 보이는데 패션이? 감사합니다.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네, 42 정도 돼 보이시는데 모자를 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패션을 영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가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복장 제한이 있어요? 후드는 안 입고 다니죠. 그럼 그 전에 패션을 좀 보면 뭐 셔츠, 그렇다고 수트를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수트를 관련한 그 브랜드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한 복장이긴 한데 약간 그래도 모자나 그 후드를 입기에는 제가 나이가 조금 걸리적거려가지고 직위도 있으니까. 폼도 좀 그렇고. 네, 여름에 반바지 되나요? 여름에 반바지가 아마 이베이가 요번에 한번 오픈했죠. 누구한테 묻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쁜 여자를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떨려요. 오늘 게스트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게 예쁘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타키님 오셨고요. 오늘 또 불출석자가 이 청문회도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구속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한 해만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 게스트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오늘도 뉴페이스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오프닝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나운서의 발음이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리라고 하고요. 로리.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패션 업계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뭐 관련자 분들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약 3년 정도 패션 업계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업무를 했었고, 현재는 이커머스 쪽에서 패션 브랜드들과 다양한 제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업체들 발굴도 하고 그렇죠. 같이 일도 진행하고. 네, 다양한 브랜드들의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한때 쇼호스트와 아나운서를 꿈꾸다가 지속적으로 카메라 테스트 탈락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던 아픈 경험이 있고요. 아니, 어떤 분들을 좀 뽑으셨길래 굉장히 훌륭하신데. 네, 안타까운데 이렇게 좀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가끔씩 자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튜디오 안에 옹기종기 많은 분들이 좀 모여 있으시다고. 옆에서 굉장히 뻘쭘하게 지금 옷도 제대로 못 벗고 저렇게 계시는데, 재밌는 얘기 아니면 좀 중요한 얘기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좀 호응을 좀 해주시는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대답을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스튜디오 오다 보니까 어제 그제와는 달리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좀 마이너스 6도 정도 추위라고 해가지고 패션 업계에서는 이제 마지막 끝물로 이제 헤비 다운이나 헤비 코트 뭐 이런 것들 내놓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핸드폰으로 쇼핑 티몬이나 뭐 위메프 이런 쪽으로 많이 검색을 하는데, 가격들이 한 달 전보다는 굉장히 다운된 가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던데, 우리 로리님이 그쪽도 전문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네, 전문인데 뭐 사실은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요즘 패션 브랜드들에서 되게 뭐 할인이나 아니면은 각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소진 이슈는 조금씩 다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리님, 네. 우리 짝퉁 패션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들어봤죠. 어떻든가요, 좀? 일단은 짝퉁 패션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조금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패션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딱딱한데 많이 조금 부족했다 더 얘기죠. 무장해제를 하고 좀 네. 편하게 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지 않으실까. 네. 아직 300위권이니까 300이면 굉장한 겁니다.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팟캐스트가 10,000개예요, 10,000개. 10,000개 프로그램 중에 300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짝퉁 아니에요 이거? 우리끼리 좀 자아자찬을 좀 해보고 제작자분께서 또 급하게 쪽지를 주셨는데 저희가 첫 녹음하고 나서 에피소드 올린 날이 550위 정도 했다고 하네요. 그때도 믿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네. 소피님이 나왔을 때. 네. 네. 근데 두 번째 에피소드죠. 두 번째 에피소드를 올리고 오늘 현재 스코어가 386이랍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소피님 이후에 그 미오미오님이 네. 예언을 하셨어요. 야, 300 정도는 가야죠. 그렇죠. 이러고 오늘 안 오셨는데. 달성했으니까 안 오신 건가요? 로리님 네. 오늘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뭐 포부 예상 아. 순위. 제가 이렇게 이제 조인을 하게 됐으니 예. 다음 주에는 뭐 한 100위권 안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야 무슨 근자감이죠? 이거 뭐 광고 쏟아지겠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다 이제 네네. 또 제휴해가지고 또 주인분들이 들으라고. 많으시니까 네. 기대 한번 해보고요. 원래 네. 본업이 제휴 마케팅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대로지 뭐.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은 빨빨 치고요. 저희가 댓글 한번 볼게요. 첫 댓글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녹음하기까지 굉장히 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맞습니다. 샤니님인가요? 샤니님 뭐라 그러셨죠? 오늘 셋인데요. 네. 샤니님이 따끈따끈합니다. 누구냐면 도깨비 패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일거리를 던지고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다시 댓글을 남겼네요. 야 도깨비 패션에 대해서 나와서 깜놀려. 이외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어요. 아이고야. 다음 주 업데이트 벌써 기다려요. 더더 재밌는 코너 기대할게요. 제작자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라고 했는데 누구세요? 이 누구시죠? 제작자님께 더 재밌는 코너를 좀 기대하겠다. 다음 주 업데이트 좀 기다려진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작자님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미니언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로리님? 네, 몰랐던 신선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알찼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또 웃음 표시를 뒤에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네. 토끼소녀 111님은요? 이번 에피소드는 푹 빠져 살았던 도깨비 관련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 지난번 에피소드보다 더 재밌었네요. 진행자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소리 진짜 너무 목소리가요? 좋으세요, 진짜. 이거 영상 돌려야 된다니까. 얼굴 보면 난리 나겠는데요? 네. 야, 역시 우리 아니 도깨비 패션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타키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거 거의 뭐 1회부터 16회까지 회차별 요약 플러스 입고 나온 착장 브랜드들을 정리를 하느라고 캐릭터별로 또. 캐릭터별로 음. 저희 우리 팀원들은 전혀 모르는 맨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뿌듯하시겠네 지금. 좋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다라는 얘기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다 한 거죠. 뭐. 여러분들의 댓글이 타키님을 춤추게 합니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타키님. 산조밍님이 남겨주셨네요. 2회도 업로드되었네요. 재밌습니다. 미오님 보이스 귀에 꽂혀요라고. 미오미오님 남편이 주셨네요. 산조믹 너 누구니 너? 알겠습니다. 댓글이 사실 제가 그 팟캐스트를 몇 개를 해봤지만 댓글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댓글을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에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짝퉁 패션 말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디가 강타키라. 우리 로리님은? 저도 없어요. 저는 법륜스님 거 되게 자주 듣는데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만 하지 직접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비밀이라면서요. 아직까지 비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좀 팍팍 뿌려주시고 로리님이 오셨으니까 저희가 100위권 진입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황 토크
이번 주 근황 토크의 주제가 다소 좀 무겁다네요. 대본을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환법이 시행되며 패션 업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법, 타케님 뭔가요? 전환법의 원래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월 28일 날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전환법은 공산품 중에 전기 제품에만 적용됐던 전기 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에 적용됐던 생활용품 안전법이 통합된 법입니다. 특히 이번 전환법에는 전기 공산품에만 확정되어 있는 그 KC 인증을 의류나 자파 등의 대부분의 패션 자파 및 용품에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 법이 시행되고 업계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품목에 대한 서류 보관 의무와 인터넷 정보 게시 의무화 이 두 개 조항에 대해서 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 전환법이랑 패션 업계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처음에 이제 보류가 됐던 이유가 패션 쪽이 지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의류. 네. 이 의류 쪽이 들어가게 되면 의류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일단 그 부분만 보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저를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환법이 시행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소규모 패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KC 마크를 받아야 되는데 이 KC 마크를 의뢰하는 비용이 따로 품목별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금액의 규모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더 큰 규모의 허가를 위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판매를 할 수 있다.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이 이번 이 전환법 시행을 계기로 비용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보면. 네, 맞습니다. 품번별로, 디자인별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대기업이나 중견도 그렇겠지만 이제 소상공인 의류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겠네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그 브랜드에서 자체 생산을 할 때 이 인증 마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미 6, 7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는데 이제 인터넷 사업자,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자의 경우는 이거는 뭐 생각지 않은 비용이 디자인 하나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 하나당 10만 네, 원이요? 맞습니다. 굉장한데 우리 그 로리님은 전환법 뭐 이거 최근 뉴스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 저희 팀에서 좀 브랜드 그 패션 브랜드하고 제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전환법이 시행되면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가격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내부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조금 더 뭐 하실 얘기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세요? 일단 전환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이 MD들에게 이 네. 전환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MD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셜 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로서 이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품목을 팔아야 되고 어떤 품목을 팔지 말아야 되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네. 그 가이드를 뿌리고 교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할애했다고 하고 있고요. 알아보니까 이 전환법 관련해서 KC 마크를 받는 이 기관들이 이게 관이 아니더라고요. 또 민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관과 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찰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도로에서 우리가 딱지를 소위 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딱지를 끊으면 국고에 귀속이 되잖아요. 네. 세금으로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라의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부작용도 사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쉽게 보면 이제 그 세금을 많이 거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네요. 뭐 그러려고 만든 법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세금이 불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국가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 국민의 입장으로서 세금을 많이 거치고 복지에 많이 뿌려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 새는 구멍들이 우리 눈앞에 아직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이 소상공인들 특히나 이제 영세업자들은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처음에 저희는 이 전환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나라가 이슈가 지금 한 곳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전환법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슈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뉴스로 잠깐 토막 뉴스를 봤을 뿐인데 우리 회사 내부의 생산 시스템을 오늘 방송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미 뭐 많은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가에 이 내용이 다 원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타키님이 지금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반영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저희뿐 아니고 일단 그 브랜드로서 화보 촬영을 하고 전자선거래 업체랑 이제 짧게 얘기하면 광고하고 있는 모든 그 중대형 브랜드들은 다 이 법의 저촉을 이미 6, 7년 전부터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원래 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럼 신규 브랜드나 아니면 뭐 런칭한 브랜드들은 이걸 지금 타격을 받고 몰래 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해왔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예. 8일날 그 국민의당에서 또 동대문 밀레오레를 갔다 왔대요. 네. 이 전환법에 대해서 상공 회의소에서 발행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들어보려고 이제 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더민주에서는 이걸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다음 어떻게 이제 이 법이 좀 더 적용하기 쉽게 일반 서민들도 이 법을 저촉받으면서 이게 결국 안전관리망을 좀 촘촘하게 짜자. 네. 이 옥시 사태 이후에 그러려고 만든 법인데 이 뒷단에 이 상공인들의 그 어떤 비용적인 부담은 거기까지는 또 깊게 관여를 또 안 한 거죠. 뭐 어떻게 됐든 저는 뭐 쉽게 이해가 안 오는데 좀 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예. 예. 다음 주제는요. 요즘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스에서도 이 꼭지가 빠지지가 않고 있어요. 포켓몬고. 어떻게 우리 두 분께서는 포켓몬고를 좀 하세요? 네, 저는 오면서도 고라파덕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거 어디서 잡아요? 축하합니다. 오는 길에는 곳곳에 있고요. 네. 포켓스탑도 곳곳에 있고 특히 저희 회사 주변에도 좀 많아가지고 출근하면서 다들 잡기도 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다들 좀 걸음이 느려져요. 이렇게 곳곳에 나타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안 해봤거든요. 네. 한 번도 하는 것도 못 봤는데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신사역이죠. 신사역이랑 가까운데 여기에 뭐 포켓몬 그 괴물을 하나 잡았어요. 잡으면 다른 사람이 또 잡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계속 잡을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같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고라파덕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 옆에 있는 분도 이제 열어가지고 커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타키님은?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 포켓스탑 네. 거기에 가면은 그 뭐라고 하죠? 이걸 쏘는 거를 포켓볼을 포켓볼을 충전하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거기 가면 몇 개의 포켓볼이 충전되는 한 거예요? 3-4개 정도 나오고요. 다른 아이템들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똑같은 포켓스탑에 가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네, 있구나. 네. 혹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는데 지금 해봐도 될까요? 켜보세요. 네. 여기도 있나? 할 것도 뭐가 없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포켓스탑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아유, 제작자분도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여기에 빠졌다고. 주제로 정하고 바로 빠지셨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그 실제로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거 잡으려고 진짜 좀비처럼 핸드폰만 보고 지나다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사고도 많이 났다 그러죠. 글쎄요, 사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오는 동안에도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뭐라고요? 게임은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네,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니 해외에서는 제가 이 해외 토픽으로 본 적이 있는데 뭐 앞을 잘 못 보고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은 뭐 사례도 있고 교통사고는 뭐 다반사고 뭐 어디 빠진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로리님. 네, 조심해야죠. 근데 뜨긴 떠요, 팝업이. 이게 조금 속도가 빨라지면은 운전자가 아닌지 맞는지를 체킹할 수 있게 뜨긴 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버스 타고 갈 때나 뭐 택시 타고 갈 때나 이럴 때 하면은 그 팝업이 떠서 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도 그거 잡는다고 내가 네. 화면을 켜놓고 있는 사람들 봤는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조심하겠습니다. 주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의료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지금 IT랑 결합하는 어떤 그 솔루션을 좀 찾아내는 게 되게 네. 지금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그래요? 사물 인터넷, VR 또 이런 증강현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콜라보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검토 후에 이 포켓몬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거는 포켓몬이니까 가능하다. 캐릭터를 브랜드에서 뭐 100마리, 200마리 만들어서 돌린다고 해서 될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우리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히말라야 원정을 가 있어요. 원정을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데리고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라는 걸 가는데 좋다. 이 학생들이 공항서부터 막 쏘면서 가는 거예요. 공항서부터.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희귀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대요. 히말라야에도 증강현실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왔어요. 날개 달린 거를. 또 뭐 제작자분께서 쪽지를 또 남발을 하시네요. 제가 저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이 이랜드 크루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피싱 게임을 증강현실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제작자분이 큰 글씨로다가 확 넣어주네요. 아이고야, 요점 한번 해봐야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 증강현실은 굉장히 여러 산업군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그 포켓몬고와 패션 업계와 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아이템은 없나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 IT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구글에서 맡고 또 지금 이 포켓몬을 닌텐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콜라보거든요. 이 두 회사의 기술력을 쉽게 얘기해서 따라갈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기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물과 사물이 겹치지 않게 증강현실의 그 포켓몬을 드러내게 하는 그 기술. 이 IT 기술이 가장 최고급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그 모서리 부분에 얹어 있거나 옆에 서 있거나 하는 그런 기술이 그쪽을 따라갈 수 없어서 이미 뭐 다른 IT 기업이나 그 내용들이 감히 이거는 못하겠다. 괜한 마케팅 비용의 소진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아니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왜 패션 의류 매장에 가면 그 뭐 거울 같이 이렇게 키오스크. 그 키오스크라 그러나요? 그 뭐 옷을 이렇게 그쵸. 해줄 수 있는 거, 네. 헤어스타일도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그게 증강현실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걸 증강현실로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내 모습에 옷 촬영본의 3D 입체 패턴을 저장해 놓은 그 그래픽을 바꿔가면서 내 몸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IT 콜라보죠. 같은 내용이죠. 어때요? 그게 좀 앞으로 좀 성행이 될 것 같으세요? 로리님 어떠세요? 사실은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매장에 왔을 때 뭔가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직접 이제 본인 브랜드들의 어떤 의류들을 직접 소비자들이 입어볼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어서 그렇죠.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글쎄요. 이게 뭔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까지는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걸 딱 접하고 나서 뉴스에서 접하고 나서 무릎을 쳤던 게 아니 여름에 사실 매장 가가지고 바지 한 2번 입어 보면 땀 한 바가지 흘리거든요. 맞아요. 저희 같이 또 등치가 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매장에서 센스 있게 선풍기나 에어컨을 딱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틀어주는 매장도 잘 없어요. 피팅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에어컨이 나와야 되겠네요. 에어컨이 나와야 되고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는 에어컨 플러스 선풍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옷을 안 베린다니까. 이건 꼭 적어두세요. 맞는 얘기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장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대형 브랜드들이 설치를 한 브랜드도 있고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대형 K모 브랜드도 지금 그런 내용을 설치를 했었고 K모. 스포츠에서도 설치를 했는데 이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디자인 산업을 널리 홍보하고자 나라에서 그 전시하는 전시회가 동대문에서 열리는데 네. DPP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DDP. DDP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바로 짚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나서 그 뒷단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상담을 하러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야 알게 돼요. 이 장비가 얼마고 이 프로그램 값이 얼마구나. 너무 비싸구나.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매장이 10개만 있는 그 브랜드라도 브랜드면, 장비가 10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4억을 VMD로 깔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업체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가령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업주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주로 직영점에서. 직영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차원에서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메가 브랜드에서도 핵심 매장의 직영 샵, 음. 예를 들어 뭐 논현동, 뭐 신사동, 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대학로의 스포츠 브랜드, 뭐 이런 것들 명동 이런 데에 극히 일부 구간에 접목되어 있긴 한데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용화되기는 그러면 타키님 말씀 들어보면 좀 힘들지 않나.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좀 다소 무거운 주제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바로 한 줄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네, 한 줄 브리핑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줄 브리핑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뭐 지금 2회, 3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은 이 코너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한 줄 브리핑이라는 제목만 들으시면 웬만하면 알겠죠. 제목만 넘고 팟캐스트 다운만 받을 줄 아시면 웬만하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패션 관련 그리고 유통 관련 이야기라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패션과 유통 관련 뉴스 2주의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1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로리님이 발음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웃음을 참게 되네요. 예전의 가락으로 한 줄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패션 및 유통계 소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소식이 유독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수 업종이어서 그런지 경기에 민감하고 또 특히 미국과 또 중국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지금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도 봄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봄을 준비하는 패션 업체들의 소식도 있고요.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아시아경제 뉴스인데요. 백화점 믿는 큰손 연 1억 원씩 쓰는 VIP 매출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부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은 한산한 매장 분위기와 달리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백화점 업계에서 큰 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 프리미엄 상품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지갑을 닫는 반면 가격표를 보지 않고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싹쓸이하는 VIP 고객은 여전히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고객 가운데 지난해 매출 순위 상위 1%에 속하는 소비자의 구매액이 전체 백화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2.8%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인 2015년에 21.9%보다 0.9%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으로 상위 20%의 매출 비중도 1년 사이에 75%에서 76.1%로 1.1%포인트나 뛰어 올랐다고 하네요. 타키님, 예. 로리님 목소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끝내줍니다. 미우미우님 집에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미오미오 방송 듣고 울지 마라. 네. 저희가 지금 롤을 마련할 테니까 다음 방송 때 안 온다 만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100위 가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연합뉴스인데요. 네. 역직구가 직구 첫 역전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중국인 구매 비율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온라인 면세점 쇼핑이 늘면서 지난해 역직구를 뜻하는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직구인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2조 2,82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8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9,079억 원으로 12.1%포인트 늘었는데요. 해외 직접 판매액이 해외 직접 구매액보다 연간 기준으로 많은 것은 201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작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해외 직접 판매액이 8,620억 원에서 1조 7,905억 원으로 2.1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해외 직접 판매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뉴스는 굉장히 간장 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직접 판매, 직접 이거 구매 굉장히 어려운데 소화를 잘 해주셨어요. 직접 판매액은 수출이고 결국엔 직접 구매액이 수입인데 네. 기사 굉장히 어렵게 쓰셨네요. 누가 연합뉴스 연합 애들이 이래서 안 돼요. 어려워.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좀 이제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지네요. 네, 뉴시스입니다. 네. 유통가에 미리 부는 봄바람, 트렌드 패션을 잡아라라는 기사인데요.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통가에는 벌써 이른 봄맞이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설 직후부터 봄옷을 장만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관련 상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G마켓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작년 동기 대비 봄 의류 판매량이 최대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신 패션 컨셉이나 2017 트렌드 컬러에 따라 제품을 구분해서 소비자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봄맞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 측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봄바람 항상 이제 뭐 시즌이 바뀌면 그 패션 업계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네.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고 구매가 시작되게 되는데 네. 경험상 어디가 더 빠르던가요? 확실히 경험상 체감을 하기로는 제가 또 모르겠어요. 패션 쪽에 있을 때는 마케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커머스 쪽에 와보니까 훨씬 빨리빨리 오더라고요, 반응이.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들이 더 빨리빨리 판매가 되는지 매출량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커머스 쪽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벌써 18SS를 준비하는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훨씬 빨랐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커머스에 있다 보니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이쪽이 더 빠른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로리님도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만나봐야 될 패션 브랜드들이 너무 많고요. 바로 옆에 있는 강타키님부터 내일 바로 미팅을 주선해볼 생각입니다. 바빠서요. 끈적끈적한 여기서 멘트.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한 줄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계일보입니다. 유통업계 화두는 무인 결제 시스템이라는 기사고요. 무인 결제 시스템이 유통업계 화두로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한국일보인데요. 중국 관광객 방한 2월 쇼크 온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뉴스천지에서 올라왔네요. 전환법 손질 급물살이라는 내용으로 그 산업자원통상위원회가 16일 날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폐지를 위한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공청회를 진행해서 전환법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하네요. 머니투데이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소비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좀 우려부터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이 가속화된다는 내용의 조금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네, 이데일리입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 심사에 공항공사 입찰 결과 50%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뉴시스입니다. 이마트 지난해 영업이익이 5,469억, 전년 대비 8.6%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데일리입니다. 힘 빠진 로켓 배송 쿠팡 방문자 수가 뚝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금융신문입니다. 롯데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베이징 롯데슈퍼를 폐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일간스포츠인데요.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유통시장 100억 몸값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완판돌이라고 불리고 있네요. 다음 뉴스원입니다. 중국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브리핑 시간이 굉장히 알차졌어요. 우리 로리님 때문에. MBC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MBC 요새 그렇게 욕 들어먹고 있는 MBC를 또 타키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다음 회가 기대가 됩니다, 로리님. 네.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좀 뭐 시작 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시도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지루하다는 평이 좀 있어서 1부, 2부를 좀 나눠서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타키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리님도 간단하게 1부 끝 인사 해주세요. 뭐 없나요? 그런 거?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 없나요?
너무 레알이다 이거. 그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2부에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